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퇴임하면서 두 가지 당부를 남겼는데요. 지금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를 크게 경계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간당간당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 그렇습니까? 정치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 재판의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을 향한 저격인 거죠. 이재명 방탄 때문에 정말 법원이고 또 헌법재판소까지도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다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죄를 짓고 깜빵 안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사법부를 흔들고 법원을 흔들고 이제는 헌재까지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사법부를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권순일 이 대법관 매수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유동규의 또 증언으로 뭐가 밝혀졌습니까? 법정 증언입니다. 그게 대법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1심 판사한테도 180억 원의 돈을 썼다. 그리고 2심도 역시 또 돈을 쓰려고 했는데 거기는 먹히지 않더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 지금도 또 흔들려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11월 15일, 11월 25일 재판이 선고가 있는데요. 아직 한 20일 또 30일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흔들려고 뒤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참 헌재를 조용한 가운데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전하기 앞서서 아직까지도 강신업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서 바로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물러나면서 두 가지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 사법부, 우리 정치권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면전 사이에 지금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라는 말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다 법원으로 갖고 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자기들이 협상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을 뽑는 것은 국회가 상의해가지고서 너네 당 한 명, 우리 당 한 명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해. 그래가지고 뭐가 지금 헌재로 넘어왔습니까? 바로 헌법재판소법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달라. 그리고 이 23조 제1항의 이 우연성 이것 때문에 지금 헌재가 마비되게 생겼는데 헌재가 마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이 헌재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래는 헌재로 넘어올 성격이 아니에요. 지기들끼리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법의 정치화 현상. 거꾸로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권에 줄 서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왜? 자, 보세요. 민주당이 지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헌재 재판관 안 시키겠다고 저렇게 목리를 부립니다. 그럼 나 헌재 재판관 하고 싶어. 그럼 민주당이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아주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두면 사법의 정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쑥밭된다. 헌재도 쑥밭된다. 그러니까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령에 따라서 재판하게 되고 또 국힘 지령에 따라서 재판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벌써 법원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권순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구하겠다고 저 민주당이 줄 선 거 아닙니까? 권순일 뿐인지 아십니까? 지금 대법관 하려면 민주당이 줄 서야 된다. 이재명한테 잘 보여야 된다. 다음에 또 승진하려면 지금 그래가지고 김미리 판사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수, 김명수죠? 그 대법원장 그 시켜가지고 말이죠. 서울에서 다른 데 안 가고 몇 년씩이나 근무하면서 말이죠. 또 이상한 판결하고 조국 판결 뒤로 미루고 황운하 판결 뒤로 미루고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하는 말 정말 아주 뼈 때리는 그런 말을 잘하고 계신 거죠. 사법 정치 원상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겠죠.
나중에는 이제 사법의 정치화 이상이 일어나면은 사법부가 결국 정치권에 줄 서게 되면은 그럼 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믿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불신이 일어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다. 그러면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이 흔들리게 된다. 그럼 민주주의 질서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건하게 해야 된다. 지금 물러나면서 헌재 소장을 하셨으니까 헌법재판소 가족들에게 지금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가속화되면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헌재 판결을 누가 믿겠느냐. 권위가 추락하고 신뢰가 추락하게 되면은 그런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비상한 각오로 우리 헌재 가족들이 정말 재판에 임하고 또 그 직무를 잘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하나 무슨 부탁을 했냐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된다. 그렇죠. 이건 뭐 헌재보다도 법원이 더 문제인데 지금 한번 재판 시작하면 무조건 1년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말이죠. 판사들도 그냥 공무원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는 말을 했는데 요새는 목숨은커녕 발가락도 하나 안 겁니다. 손가락도 하나 안 걸어.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능률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헌재 소장이 또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다수의 미제 사건이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지만 사건 접수의 경향이나 성격, 관련 통계의 세심한 분류에 기초하여 개선 방안의 시행에 따른 성과와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내년 이후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건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이렇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종결이 되는지 좀 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해가면서 또 헌재의 행정 이런 어떤 능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그야말로 헌재 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의 그런 당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헌법재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접수된 사건에 사전 심사를 맡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재판관별 전속 연구부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을 했다. 그다음에 재판관별로 전속 연구부를 강화했다. 재판관별로 이렇게 재판관을 갖다가 이렇게 전속시켜 가지고 그 연구부가 있으면은 더 재판이 효율적으로 더 빨리 진행되겠죠.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또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헌법연구관, 재판연구관이 있듯이 헌법연구관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증원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신속성,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헌법재판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정확성 이런 것들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한 지난 6년은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들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자기가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데 작은 힘을 보탰다. 내가 그래도 인간의 인권을 그야말로 높이는데 작은 힘을 보탰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날 이영진 재판관도 역시 퇴임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다. 뼈 때리는 말 하는 거죠. 연구관 증언이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고요. 또 김기영 재판관도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6년 동안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사건들 그리고 선례와의 사이에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점을 잘 드러내고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은 의견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미련은 없다. 앞으로 재판소에서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후임에게 넘기고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새 재판관은 말이죠. 2018년 10월 18일 국회 선출 몫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6년의 임기를 마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작년 12월 1일 헌재소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헌재소장으로는 10개월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다가 헌재소장으로는 10개월 일하고 떠나시는 겁니다. 자, 세 분의 재판관 정말 열심히 했다는 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세 분의 재판관이 하시는 말씀 그야말로 정치권은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지금 귀싸대기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고 정신 반짝 차려야 될 겁니다. 강실업 TV입니다.